지금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펀메드 검색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0분 정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생성형 AI 활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술 정보 검색을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 검색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술 정보 검색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교육의 목차입니다. 학술 정보 검색에 포커스를 맞춘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생성형 AI의 최신 동향을 조금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선행 연구 자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 또 이러한 학술 정보 검색 과정에서 생성형 AI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의 최신 동향을 학술 정보 활동에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챗GPT가 2022년 11월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챗GPT라는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학술 정보 검색 교육을 진행을 하면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은 정보를 찾을 때 먼저 이 구글에 검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패턴이었습니다. 구글이나 구글 스콜라에서 학술 정보를 어, 찾, 찾으시다가 이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우리는 질문을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대화하듯이 물어보고 또 답을 받는 방식에 훨씬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뭐 도구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보 탐색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 교육할 때 요즘은 바야흐로 AI 시대입니다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이 텍스트라든지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오픈 AI라는 이 기업의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5천억 달러입니다. 오늘 환율로 원화 변환을 해보면 373조 정도가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2026년 예산 승인액은 727.9조이죠. 728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 기업의 가치가 국가 예산에 맞먹는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올해 5월에 YCF 리테일에서 조사한 국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국민 4명 중 1명꼴로 이게 2025년 4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꼴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3.5%가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 활용 흐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생활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러한 생성형 AI 도구도 우리의 생활 도구로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성형 AI가 일상생활이 아닌 연구 활동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이처 학술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네이처에서 올 초에 전 세계 5천 명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연구 활동에 AI를 쓰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뭐 논문 작성 초안부터 논문 작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AI를 사용하는지 혹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65% 이상이 논문 작성 초안 생성에 AI 활용을 허용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8% 정도의 연구자만이 연구 활동할 때, 즉 논문 쓸 때 8% 정도만 AI를 실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AI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크지만 실제 연구 활동의 적용은 조심스러운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 정보를 핵심적으로 생산하는 국제 학술지들도 AI 활용 보고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마나 사이언스지 그리고 사이언스지 같은 경우에도 AI 사용 도구뿐만 아니라 어떤 버전을 썼는지 그리고 무슨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는지까지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학술 정보를 검색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사서입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연구 활동에서 AI를 사용할 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검색하는 사서들이 실제로 학술 정보 검색에 이 AI 도구를 사용해 보고 그 결과를 나타낸 논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는데, 그 논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AI가 그 학술 정보 검색에 범하는 오류가 대표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데이터베이스랑 이 AI 검색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 정확도와 재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성형 AI를 학술 정보 활동에 사용을 할 때는 이 속도를 높여주면서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지만 정확도와 재현성 측면에서 인간이 그 결과를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술 활동에서 보장받아야 그 학술 활동에서 어, 보여줘야 되는 재현성이라든지 투명성, 품질 관리, 근거 기반, 윤리적 검증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술 연구 활동에선 요구되는 수준의 학술 정보 검색이 수행되려면 결국은 이렇게 표에 보이시는 전통적인 문헌 검색 방식이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즘의 동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전통적인 문헌 검색 방식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펀메드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를 학술 정보 검색할 때 확인해야 되는 개념들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산하의 NCBI에서 공급하고 있는 무료로 의학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11월쯤에 펀메드 들어가 보시면 그 보여졌던 뭐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경고 표시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즉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여전히 펀메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일 새벽 1시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건의학 분야의 논문의 최신성을 반영해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러한 펀메드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그 논문이 실린 저널명, 출판 연도, 뭐 권호 정보 이러한 논문 정보 플러스 앱스트랙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펀메드로 직접 접속을 하면 프리아티클이라든지 아니면 프리아티클만 원문을 보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메드를 접속하실 때는 도서관 로그인을 하시고 의학도서관에 걸려있는 펀메드로 들어오시면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유료 논문까지 원문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지만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일부 원문도 볼 수 있는 생명과학 분야의 방대한 의학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펀메드 접속 위치는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도서관에 로그인하시고 의학도서관에 걸려있는 펀메드로 오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교육은 저희가 부산 캠퍼스 이외에 상계, 일산, 해운대백병원 소속 교수님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각 병원의 의학도서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의학도서실의 홈페이지로 가셔서 각 병원 의학도서실 홈페이지 로그인하시고 거기에 있는 펀메드로 접근하시면 저희가 인재학원재단 아래에서 보건의학 분야의 전자저널은 동일하게 지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서관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펀메드를 이용하시면 저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료 논문도 무료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메드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보이는 펀메드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 펀메드의 다양한 검색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펀메드를 검색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펀메드는 검색이 굉장히 잘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베리언 캔서이라고 내가 궁금한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검색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펀메드의 기본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적절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키워드를 입력하면 베스트 매치 순, 즉 관련도 높은 순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조금 많아도 관련도 높은 순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펀메드 검색 기본 알고리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요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펀메드 검색한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 어드밴스드를 클릭해 보면 오베리언 캔서가 펀메드에서 어떻게 검색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오베리언 니오플라즘이라는 동의어가 몇 시텀으로 검색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베리언 캔서뿐만 아니라 오베리언 니오플라즘 동의어도 자연어로 같이 검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제 세계어와 동의어 유의어를 확장해서 자동으로 검색한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메드가 자동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장 검색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관련도 높은 순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자동 확장 검색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검색 결과 스크리닝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문들까지 검색 결과에 포함돼서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검색창에서 단순 키워드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 좀 체계적인 문헌 검색 과정을 통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펀메드 검색 기법을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효율적으로 학술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을 좀 제안을 해드릴 거고 이 검색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보건의학 분야의 코어 데이터베이스인 펀메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펀메드로 데이터베이스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스텝이 바로 연구의 주요 컨셉 범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주요 컨셉 범위를 구분하시고 나서 그리고 각 컨셉의 키워드 선정 그리고 검색 전략을 수립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검색식을 우리가 만든 검색식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된 그 결과를 확인해서 전반적인 검색 과정을 검토하는 것까지가 효율적인 학술 검색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한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다음 단계인 연구의 주요 컨셉 범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 부분이 우리가 검색할 때 핵심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피코를 구조화해서 검색의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피코라는 프레임워크는 연구 질문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피코는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이렇게 각각의 네 가지 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코를 활용하면 연구에서 무엇을 찾고 싶은지 먼저 정교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인 키워드 선정과 검색 전략 설계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피코를 한번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는 연구 대상자나 문제를 말합니다. 이때 대상의 연령이나 질환 상태 등 핵심 특성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I는 인터벤션입니다. 우리가 임상의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는 이 아이가 주로 약물이나 시술, 노출 이런 것들을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중재, 개입인자를 여기에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C는 비교군입니다. 이 주요 인터벤션과 비교할 만한 비교 중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O는 아웃컴, 결과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결과가 이 P와 I와 C가 모두 조화롭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결과가 통증 완화인지 부작용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피코라는 프레임워크에 따라 범위를 설정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비만 환자에게 행동 치료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코를 구분하는 방법은 P는 이 연구 질문의 대상이 연구 주요 문제가 되는 오피시티가 될 것이고요. 인터벤션은 주요 중재인 행동치료, 비헤이벌 테라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C는 칼로리 제한이나 식이요법과 같은 표준 치료가 될 것이고 O는 체중 감량, 체중 유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피코는 이후에 각 컨셉별 통제어 자연어 선정 그리고 검색식 작성으로 쭉 그대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컨셉의 키워드 선정을 통제어와 자연어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통제어 선정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제어라는 것은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 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색 기법으로 통제어 검색이 데이터베이스 검색하실 때 활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문헌을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검색 방법입니다. 이 통제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원리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자는 암이라는 논문을 투머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저자는 캔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논문은 같은 질병군을 다루고 있습니다. 펀메드에서 만약 이러한 통제어가 없다면 연구자가 일일이 투머,
투머즈, 캔서, 캔서즈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동의어를 다 넣어서 검색을 해야 하지만 어, 이 모든 동의어를 다 넣어서 검색을 해야 한다면 검색식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이 단어들이 동의어들이 누락될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펀메드에서는 색인 전문가가 게시된 논문을 읽고 그 논문에서 어떤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관없이 적절한 통제된 용어, 메쉬텀으로 각각의 논문을 주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투머라고 쓴 논문도 캔서라고 쓴 논문도 니오플라즘이라고 동일한 통제어로 색인을 해두면 연구자가 어떤 자연어로 이 논문을 쓰든 하나의 메쉬 용어로 통합해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에서 누락을 줄이고 또 검색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제어를 찾고 통제어 검색식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펀메드의 통제어는 메쉬입니다. 이 메쉬텀을 찾고 메쉬텀 앞뒤로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입력한 뒤에 가가로 메쉬라는 태그를 추가해주면 통제어 검색식 형태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투머, 캔서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된 논문을 일괄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메쉬 검색, 즉 통제어 검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표현의 다양성과 또 언어적 차이를 모두 이 메쉬 텀이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학술 자료를 검색할 때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검색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쉬 통제어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묶어주는지 좀 예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코올리즘이라는 메쉬 용어를 보면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는 뭐 알코올 어뷰즈 혹은 알코올 디펜스 혹은 알코올 유즈 디솔더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각기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기 다른 표현도 색인하는 과정에서 이 다양한 표현을 모두 이 알코올리즘이라는 하나의 메쉬 용어로 통합해서 색인을 해두고 펀메드에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쉬라는 통제어 검색식으로 검색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제목과 초록에는 다른 여러 단어들이 나타나더라도 모두 이 메쉬 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누락 없이 검색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통제어가 제공하는 정확도 높은 검색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또 하나 이 통제어의 중요한 특징은 이 메쉬 텀, 펀메드의 통제어인 메쉬는 단순한 용어 리스트가 아니라 상하이 개념으로 각각의 개념을 연결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 레이저 포인터 부분에 보이시는 다이아메츠 멜리투스라는 통제어 검색을 하면 이 당뇨병이라는 당일 질병만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 질병인 당뇨 1형, 당뇨 2형까지 모두 포함해서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메쉬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트리 형태로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상이어로 검색을 하면 하위 개념까지 자동으로 확장 검색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트리 구조 덕분에 그 검색 범위를 넓힐 때는 상위 개념으로 검색을 할 수 있지만 검색 범위를 좁힐 때는 특정 질병군인 하위 개념으로 유연하게 선택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의학 분야에는 통제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펀메드의 통제어 메쉬와 EM베이스의 통제어 EM트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 펀메드의 통제어
메쉬를 활용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쉬라는 것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개발한 의학용어 통제어 사전입니다. 따라서 펀메드에서 이 메쉬 통제어 검색을 사용하면 단순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검증된 개념 체계를 기반으로 정확한 검색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메쉬라는 그 통제어는 1년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최신 동향에 따라서 용어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메쉬텀 검색을 진행을 하실 때는 늘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내가 찾고자 하는 용어가 메쉬텀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펀메드에 있는 논문 중에 매드라인에 포함된 저널에만 메쉬텀이 색인된다라는 것이고, 이 통제어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 요 세 가지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통제어 검색하실 때 또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펀메드의 통제어 메쉬를 검색하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메인 화면의 오른쪽 익스플로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메쉬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별도의 메쉬 검색 인터페이스로 이동을 합니다.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별도의 메쉬 용어만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는 메쉬 용어를 전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자가 평소 사용하는 자연어 키워드, 즉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와 관련된 메쉬 용어를 검색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이라는 단어의 메쉬텀이 궁금해서 메쉬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해본 검색 결과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그 용어들을 살펴보시면 입력한 키워드와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메쉬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슷한 의미의 다른 메쉬텀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메쉬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분들,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메쉬 용어들 중에서 이 스콥노트, 용어의 아래 보시면 이걸 스콥노트라고 하거든요. 이 스콥노트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연구 질문과 가장 개념적으로 가까운 이 메쉬텀, 통제어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가 사용하는 키워드를 그대로 입력해서 그와 관련된 메쉬 용어 목록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메쉬텀을 앞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용어의 메쉬텀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펀메드 서치 빌더라는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빌더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Add to Search Build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 이 빌더 박스에 해당 메쉬텀을 기반으로 펀메드 통제어 검색식 형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치 펀메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메쉬텀으로 색인된, 즉 펀메드의 메타볼릭 신드롬 관련 주제의 논문 검색 결과를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쉬 검색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메쉬 용어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메쉬 용어의 상세 검색 결과 화면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상단에는 메쉬 용어 자체, 이것을 주 표목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그 용어의 개념적 정의인 스콥노트가 나옵니다. 이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선택한 메쉬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서패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범위를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섭 헤딩입니다. 이 부표목이라고 한국어로는 부표목이라 하는데 이 부표목은 동일한 대사 증후군에서 특정 뭐 수술 아니면 치료, 진단처럼 특정 관점으로 세밀하게 검색을 좁히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마다 서패딩, 뿌려주는 서패딩이 측면이 다르고요. 메타볼릭 신드롬의 특정 부분으로 제한해서 검색을 할 때 이 서패딩 부분을 확인하고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메쉬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하는 또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 레스트릭 투 메쉬 메이저 토픽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이 메쉬 텀이 그 문헌의 주요 주제일 대로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검색의 특이도, 즉 정확도를 매우 높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메시 상세 검색 결과 보기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검색 기능들을 활용하면 펀매드를 정밀하게 검색하는데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펀매드로 들어가서 메시 검색 그리고 메시 서패딩 검색, 메시 메이저 토픽 검색 이렇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매드를 접속하는 위치는 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시고 도서관에 걸려있는 펀매드로 오시면 조금 더 많은 유료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베이직 검색창에 키워드 검색을 하는데 통제어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스크롤 바를 내려서 이 익스플로러 아래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오셔야 됩니다. 메쉬 데이터베이스 메쉬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 여기는 메쉬 용어만 확인할 수 있는 메쉬 데이터베이스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린 오피시티, 비만이라는 용어의 메쉬 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텀 오피시티를 검색을 해보면 총 메쉬 용어에 즉 메쉬 데이터베이스에 오피시티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37건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 20건부터 이렇게 쭉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시티가 들어간 다양한 메쉬 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쉬 텀 아래 보시면 이 스콥 노트가 있습니다. 이 스콥 노트를 가독성을 위해서 구글 크롬의 한국어 번역 기능을 켜보면 권장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체중을 가진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 용어의 그 개념적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내가 찾고자 하는 용어가 맞다면 오피시티 앞에 체크박스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에 Add to Search 빌더를 하시면 오피시티 통제어 검색식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거를 서치 펀매드로 진행을 하면 펀매드에 검색될 수 있는 비만 관련 주제 논문이 이렇게 28만 9,945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추가로 보여드릴 부분은 메쉬 텀 상세 보기 화면입니다. 오피시티라는 용어를 클릭하면 지금 이 화면은 메쉬 데이터베이스 화면이고요. 오피시티 용어를 클릭하면 스콥 노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실 수 있고 그 아래 이 용어의 측면에 나타내는 서패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만 관련된 서패딩들이고요. 여기서 제가 좀 화면 이거를 키우면 서패딩에서도 제가 비만과 다이어트 테라피 관련 논문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측면의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측에 Add to Search 빌더를 클릭하시면 오피시티 슬래시 다이어트 테라피 뒤에 가까운 메쉬가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오피시티 메쉬 검색식과는 조금 다른 용어의 측면이 추가된 검색식이 나타나고
요렇게 서치 펀매드를 하시면 그대로 펀매드에서 비만이 식이요법과 관련된 논문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서치 빌더를 삭제하고 서패딩에서 조금 내려보시면 보이십니까? Restrict Mesh Major Topic으로 제한하기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Add to Search Builder로 넘기시면 이번엔 좀 눈을 크게 뜨시 보시면 메쉬가 아니라 MAJR이라는 필드 태그가 바뀌었습니다. 즉, 비만과 다이어트 테라피 측면의 논문이 핵심 주제인 논문으로만 제한하는 태그는 바로 MAJR 태그. 이 검색식 형태로 검색을 하시면 그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패딩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를 체크했더니 관련 측면의 핵심 논문으로 제한이 됐고 요 서패딩을 해제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빌더에 넣어 보시면 오피시티의 메쉬 메이저 토픽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검색식이 나타납니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오피시티 처음 펀메드에서 논문 검색하실 때 좀 유용한 방법을 설명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논문은 그렇게 민감도가 넓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정확도가 높은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오피시티와 행동 치료를 같이 조인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통제어 메쉬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연구의 주요 주제에 대한 MAJR 태그 그리고 연구의 주요 개입 인자인 behavior 주요 중재를 또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신 다음에 behavior 테라피가 똑같이 일치하게 매핑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한 검색을 AND로 서치 add to search 빌더로 넣어주시면 서치 빌더에 비만과 행동 치료가 핵심인 논문만 볼 수 있는 펀매드 검색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서치 펀매드 하시면 처음에 그 내가 찾고자 하는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실 때는 MAJR 태그로 검색을 하시면 정확도 높은 검색 결과 1837건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제어 검색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 메쉬 텀 상세 결과 보기 아래로 스크롤바를 좀 내려보시면 그런 검색 기능들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엔트리 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엔트리 텀은 해당 용어 그 메쉬 텀과 함께 색인이 되었거나 혹은 저자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자연어, 동의어, 유의어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엔트리 텀은 통제어 검색 말고 자연어 검색을 설계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펀메드 전체 문헌 중에 약 20%는 아직 이 메쉬 텀으로 색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20%의 논문도 함께 찾고 최신 논문 누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어 검색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때 자연어 검색하실 때 이 엔트리 텀 목록을 참고해서 자연어 선정을 하시면 좋은 검색 전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검색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부품목이나 메쉬 메이저 토픽은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메쉬 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쉬라는 통제어가 펀메드의 핵심 통제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 펀메드에는 이렇게 단일 펀메드 메쉬 통제어 외에도 세 가지의 또 서로 다른 종류의 통제어 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까지 우리가 다뤘던 표준 메쉬 텀이고요. 두 번째는 약물의 양리학적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된 파마콜로지 액션, 즉 약어로 PA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메쉬로 아직 편입되지 않은 물질이나 새로운 물질에 대한 Supplementary Concept Records라고 해서 NM 태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태그가 모두 펀메드 색인을 기반으로 펀메드 통제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살펴본 표준 메쉬 말고 PANM 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마콜로지 액션이라고 하는 이 PA, 가까로 PA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A는 말 그대로 양리학적 작용에 초점을 둔 펀메드의 고유 통제어입니다. 펀메드의 약학 통제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류머티즘제라는 항류머티즘제, 항염증제, 면역 조절제처럼 어떤 특정 약물군이 어떤 생리적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내는지 기준으로 좀 용어를 분류해둔 체계, 약물 통제어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A의 범주는 개별 약물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약물의 전체 계열군을 한 번에 검색을 하거나 혹은 동일 양리 작용을 가진 그 약품명들을 묶어서 한 번에 검색할 때 매우 유용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약물 관련 그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이 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 약인지 약물군 단위의 검색이 필요할 때 이 펀메드의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약물 자연어 검색을 통한 이 통제어 확인, 약물 통제어를 확인을 해서 PA 검색을 진행을 하면 약물 검색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펀메드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약물 검색 지금 보여드렸던 향유머티스 젤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안티유마틱 에이전트라고 검색을 하면 일반적인 메쉬텀, 우리가 표준 메쉬텀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까로 메쉬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메쉬텀이고요. 보시면 파마콜로지컬 액션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통제어는 일반 메쉬텀과 다르게 관련 동일된 약물 계열, 양리학 작용들, 요런 동의어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학 통제어 파마콜로지 액션이 붙어 있는 이 통제어를 빌더로 넣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쉬텀 검색이 아니라 약물 통제어 검색식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약물 관련 주제의 연구 논문을 찾으실 때는 그냥 단순 메쉬텀보다는 이 PA 통제어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논문을 검색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upplementary Concept Records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NM이라고 합니다. 이 NM이라는 통제어는 펀메드에서 메쉬로 아직 색인되지 않은, 즉 메쉬로 아직 편입되지 않은 새로운 약물이나 신물질을 먼저 관리하는 펀메드 예비 통제어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펀메드는 1년에 한 번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연중에 최신으로 등장한 약물은 바로 메쉬텀으로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 NM이라는 이 예비 통제어 체계로 먼저 색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또 알려진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은 아직 지금까지도 그 렘데시비르 서플리멘터리 컨셉으로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NM 형태로만 색인이 되어 있고 아직 메쉬텀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신 약물이나 바이오마커와 같은
그 용어를 검색을 하실 때는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서플리멘터리 컨셉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중요한 그 새로운 약물 혹은 바이오마커를 놓치지 않고 검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선정한 피코 컨셉의 통제어를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비만 환자에게 행동치료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가라는 연구 주제에서 중요 문제는 오피시티고 오피시티의 각 통제어들, 펌웨어 통제어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헤이벌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그와 매칭되는 비헤이벌 테라피라는 메시 통제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펌메드 검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어 검색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펌메드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도표를 보시면 이 펌메드의 전체 논문의 27% 정도는 메쉬, 그러니까 27%가 아니고 한 20% 정도 됩니다. 이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메쉬 텀, 즉 통제어 검색으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어 색인까지 걸리는 색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신 논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검색이 필수적으로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어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가 임상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자연어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선정이 어렵다 하실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펀메드 메쉬 데이터베이스의 엔트리 텀 목록을 참고하셔서 자연어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 검색 예시의 자연어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정된 자연어를 그대로 검색을 펀메드에서 하시면 조금 너무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검색 전략은 주요 문제 그리고 주요 중재 컨셉 P와 I를 AND로 엮어서 검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연어들은 선정하고 뒤에 기법 처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선정된 자연어들은 좀 넓게 선정하셔서 검색이 넓게 되게끔 하고 통제어 검색은 정확하게 매핑되는 메쉬텀을 찾으셔서 선정하신 다음에 같은 개념은 OR로 묶습니다. 그리고 두 방식을 조합하기 위해서 이 AND로 P and I로 검색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건의학 분야에서 가장 최적의 검색 전략으로 검색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통제어와 선정된 자연어에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반영해서 검색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어 검색식은 이미 우리가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선정한 자연어에 이렇게 필드 태그나 구문 검색 처리를 좀 해주셔야 정확한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 기법들을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검색입니다. 구검색이라는 것은 내가 선정한 키워드를 그대로 검색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는 기법으로 특정 키워드 앞뒤로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입력해서 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노드 오퍼레이션을 검색을 했을 때는 펀메드 자동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6,772건의 논문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노드 오퍼레이션 앞뒤로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입력해 주시면 일단 펀메드 자동 검색 기능이 꺼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확장 없이 있는 그대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색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검색이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올필드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필드 검색이라는 것은 펀메드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논문도 포함할 수 있는 검색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불필요한 검색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치 필드 태그를 함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연어로 검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올필드 검색이 진행이 됩니다. 이 올필드 검색이라는 것은 논문에 그 논문을 쓴 저자의 소속 기관에 이 키워드가 있는 경우도 검색 결과로 끌어오기 때문에 연관성이 낮은 문헌들이 섞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검색을 하실 때는 주제 검색하시는 거잖아요. 이 주제 검색 목적에 맞게 TW와 지금 보시면 TW와 TIAB, TI 태그를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TW부터 좀 태그를 설명드리면 텍스트 워드는 TW는 텍스트 워드라고 하고요. 텍스트 워드는 제목, 초록, 저자의 키워드까지 포함해서 가장 자연어 검색의 넓은 범위를 검색을 해줍니다. 이 TIAB는 타이틀 앱스트릭이라고 하고요. 제목과 초록만 검색을 합니다. 즉, 이 저자의 키워드는 제외하고 제목과 검색의 그 초록에서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 높은 검색은 할 수 있지만 누락되는 논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I 태그는 타이틀에만 한정해서 검색하는 가장 좁은 영역의 자연어 태그입니다. 가장 좁은 영역으로 제한해서 검색할 수 있는 태그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논문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드 태그 세 가지를 잘 알고 계시고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불필요한 검색 결과를 최소화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더 효과적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키아티클을 찾은 시작점에는 이 TI로 검색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좀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하시는 분들은 TW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검색 가이드라인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치 필드 태그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아서 좀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검색 기법은 다양한 펀메드의 검색 기법이 있는데 불리한 연산자입니다. 같은 개념은 OR, 다른 개념은 AND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안내를 드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식을 작성하실 때 AND, OR, NOT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대문자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필드 태그라든지 키워드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활용을 하셔도 검색의 에러가 나지 않는데 불리한 연산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적용을 하셔야 검색의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검색 기법, 구검색, 필드 태그, 불리한 연산자 등을 모두 한꺼번에 활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어드밴스드 서치입니다. 이 어드밴스드 서치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펀메드가 자동 변환한 검색식도 볼 수 있고 내가 만든 검색식을 라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검색 결과 N수, 이 검색식에 대한 검색 결과 N수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PI 컨셉에서 선정한 키워드들을 조합하고 검색식을 만들어진 검색식을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밑에서 아래로 이렇게 검색식이 쌓인 걸 보실 수 있고 오피시티의 통제어, 자연어 검색식을 3번 라인에서 OR 조합시켰고요. 그리고 인터벤션의 통제어, 자연어 검색식을 6번 라인에서 OR 조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P 컨셉과 I 컨셉을 P&I로 검색을 했더니 비만과
비헤이벌 테라피 관련 4,864건의 논문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드밴스드에서 하는 것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펀메드로 가서 불필요한 창은 닫고 어드밴스드 위치로 가겠습니다. 이 깜빡깜빡 커서가 있는 아래 보시면 어드밴스드라고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를 클릭하면 우리가 다양한 필드를 조합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서치 필더가 나타납니다. 아래 보시면 이때까지 제가 펀메드에서 검색했던 히스토리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디테일 부분 꺽쇠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실제로 어떤 검색식이 진행됐는지 그 과정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비만과 행동치료 관련된 논문을 순차적으로 라인을 쌓아서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든 검색식은 딜리트로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만 컨셉부터 통제어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검색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는 이 add to history로 넘기겠습니다. 서치를 하면 펀메드 검색 결과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다음 검색을 위해서 add to history로 히스토리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된 자연어 용어들을 구검색과 불리한 연산자 OR로 묶은 다음에 저는 자연어 검색 태그인 TW, TI, TIAB 중에 TW를 사용해서 조금 자연어 검색 중에서도 민감도 넓은 검색을 진행을 하고자 필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필드로 선택을 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면 커리박스에 각각의 내가 선정한 자연어 뒤에 자연어 필드 태그 텍스트 워드가 붙습니다. 이러면 자연어 검색식이 만들어진 거고 마찬가지로 Add to History로 넘기면 비만 관련된 통제어 자연어 검색식 검색 결과 값도 N수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이게 미국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컨셉 라인 앞에 있는 서치 넘버로 같은 개념은 불리언 연산자 대문자 OR로 조합을 해서 P컨셉의 전체 검색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헤이벌 테라피 부분은 통제어 자연어를 제가 이미 만들어 둔 것을 커리박스로 넘겨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컨셉의 통제어 자연어 핵심 키워드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었고요. 이제 최종하실 거는 이 3번 라인에 있는 P컨셉과 6번 라인에 있는 아이컨셉을 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주냐면 불리언 연산자 대문자 AND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4,888건의 논문이 검색이 되었고 이 검색 결과 N수를 클릭하면 비만과 행동치료 관련된 펀메드에서 볼 수 있는 문헌 4,883건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솔트바이가 베스트 매치 순으로 되어 있으실 건데 이렇게 하실 때는 사실 최신순 논문 보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솔트바이를 모스트 리센트로 바꾸신 다음에 검색 결과를 쭉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식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883건도 사실 스크리닝 하기에는 좀 꽤 많은 검색 결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판 연도를 제한해서 보고자 하실 때는 좌측의 필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넓게 만드신 다음에 이 스크롤을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내가 뭐 최근 10년치 논문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2015년부터 25년까지의 비만 관련 행동치료 관련 논문을 이렇게 검색 결과를 줄이실 수도 있고요. 또 좌측에 보시면 출판 연도뿐만 아니라 아티클 타입을 제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See all article type 필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지금 기존 나열된
그 스터디 디자인 말고도 다양한 뭐 리뷰, 스코핑 리뷰, 시스테매틱 리뷰는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값에 있었던 것 같고,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어플라이 해보시면 아티클 타입에 이렇게 쭉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관련된 검색 결과가 467건으로 제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터디 디자인 말고도 여기 어디셔널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 영어 논문, 뭐 스페인 논문, 언어 제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의 나이를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필드를 활용해서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보여드렸고, 근데 이 필터들을 활용하시고 나면 다음 검색에도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검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한 필터는 Clear All, 지금 제 손 모양 표시가 있는 Clear All을 클릭해서 필터 적용 해제를 해두셔야 다음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펀메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 부분은 시연을 보여드렸던 부분이라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이렇게 학술정보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진행한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논문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펀메드 검색 결과 상세 보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의 우측에 보시면 Find it 인제 플러스 100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게 우리 도서관에 유료로 라이센스가 계약된 논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도서관에 있다 없다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있는 경우에는 PDF 버튼 클릭해서 바로 보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미구독 자료에 대한 원문 복사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원문 복사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제한점은 원문 복사 서비스는 저작권법 때문에 페이퍼로 전달된다라는 부분만 좀 참고하셔서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보는 링크는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검색 결과 상세 보기 화면에 논문 정보들을 보면 뭐 연간 문헌 추천된 시밀러 아티클 목록을 자동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해당 논문이 메시텀이 부여돼 있다면 이렇게 부여된 메시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펀메드 검색 통해서 키아티클을 만약에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 키아티클의 메시텀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게 메쉬 메이저 토픽입니다. 이 메쉬 메이저 토픽을 역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또 관련된 문헌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검색 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메시텀 위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구 논문별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연구 논문별 논문의 고유 URL과 넘버가 있습니다. 펀메드에 이 논문을 그 번호로 그냥 한 편의 논문만 찾고자 할 때, 즉 타 연구자들과 공유를 하실 때는 이 전체 정보를 공유하셔도 좋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펀메드의 이 논문의 고유 넘버는 이렇게 각 논문 정보 아래 숫자 8자리로 놓여져 있습니다. PMID를 확인하셔서 연구자들끼리 공유하시면 펀메드에서 한 건의 논문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그 원문 링크, 고유한 원문 링크는 DOI 정보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PMID, DOI 모두 펀메드 기본 검색창에서 검색이 된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색된 검색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서지 관리 도구, 저희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라는 서지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엔드노트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검색 결과 저장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일요일 이 시간에 엔드노트 활용 교육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정보 검색과는 다르게 학술 정보 검색은 특정 연구의 주요 중재와 개입, 인터벤션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정보 검색과 다르게 학술 정보 검색에서는 주요 문제와 주요 개입 인자를 엔드 조합해서 검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과 이러한 검색 과정 자체가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 과정을 어드밴스드 히스토리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좀 이거를 문서화해 놓으시고 정리해 두시고 선행 연구 자료 검색을 재현하시거나 또 연구를 업데이트 하실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펀메드 전통적인 검색 교육, 검색 과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검색 도구를 AI 도구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좀 챗GPT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펀메드 검색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학술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에게 이 검색을 시킬 때는 AI 그 교육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고 프롬프트에는 지시사항과 명확한 지시사항과 맥락과 역할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까지 세 가지가 갖춰져야 같은 질문이라도 AI가 만들어주는 결과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정보 검색을 활용하는 프롬프트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프롬프트 길이도 길어지지만 이 요소들이 추가된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 맥락과 역할 경우에는 챗GPT한테 너는 뭐뭐이다라는 역할 지시가 명확하게 해주는 게 그 전문성 있는 응답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야 플러스 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나의 정보도 같이 제공해주면 맞춤형으로 더 좋은 그 응답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이 2, 3단계의 맥락과 역할을 보시면 나는 학술 논문을 작성 중인 연구자이고 너는 여기서 너는 챗GPT겠죠. 챗GPT 너는 보건의학 전공 석사 혹은 박사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다라는 롤을 두 가지를 조합해서 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롤을 주면 그 이 수준에 맞게끔 맞춰서 설명을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2단계, 3단계에서 달라진 점은 2025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챗GPT는 2025년 상반기까지 혹은 2024년 하반기까지 학습된 그 결과를 추론해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유료 버전에서는 2025년 웹 크롤링의 정보도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롬프트 자체에 내가 최신 논문을 찾고자 한다라는 연도를 명확하게 넣어주시면 이거에 맞는 또 응답을 확인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프롬프트 한번 직접 챗GPT 유료 무료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정보 검색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필요하신 주제나 뭐 스터디 디자인이나 그리고 또 얻고 싶은 응답 방법 이런 것들 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을 추가해서 검색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 2, 3단계의 챗GPT의 대답 내용들을 한번 화면 캡처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처럼 AI한테 아무 설정 없이 그냥 질문만 던지면 기본적인 대답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스크립트 화면의 GPT 버전은 챗GPT 5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문장은 그럴듯하지만 출처라든지 세부 정보에 뭐 모호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맥락과 역할을 주어 추가하면 검색 답변도 조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더 구조화되어 있고 검색 원리나 기준을 반영한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 AI가 만들어주는 답이 조금 더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단계별로 보시면 직접 여러분들께서 챗GPT에 한번 단계별로 그 정보 검색을 시켜 보시면 응답의 깊이는 조금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한계는 AI가 보여주는 정보는 그 관련 주제 논문의 빙사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학술 데이터베이스 펀메드와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가 아까 P&I 검색했을 때 4,800여 건이 나왔는데 챗GPT에서는 불과 한 5번에서 많으면 10편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저번 달에 챗GPT가 5.1로 변경이 되면서 단순한 이 1단계 프롬프트를 넣어도 사실은 조금 구조화해서 응답을 해주고 또 이런 출처들도 지금 이 버전은 무료 버전이고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의 GPT를 사용하고 있는 분 거를 써봤더니 제법 이렇게 구조화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GPT-5 버전보다 훨씬 향상된 답변의 품질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여기 안에도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어, 가장 큰 단점은 학술정보 검색을 할 때 최신성이 가장 중요한데 여전히 실시간 검색 결과 기반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이런 한계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런 생성형 AI가 현재 시점에서도 학습된 지식에 기반의 추론 답변을 보여주는 것이지 최신 논문의 원문을 직접 찾는 검색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챗GPT 유료로 쓰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서 이 GPT의 리서치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디멘션스 리서치 GPT라는 기능이고요. 좌측에 이렇게 메뉴가 별도로 보이고 있고 이 메뉴를 클릭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조금 더 그냥 기본 검색창에서 검색한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유료 쓰시는 분들은 기본 검색하시지 말고 리서치 검색 결과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 디멘션 리서치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GPT 유료로 안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많으시기 때문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챗GPT가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제미나이 3.0으로 현재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유무료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유무로 상관없이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횟수 제한, 유료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있으시지만 일일 한 5번 정도는 이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술 정보에 필요한 선행 연구 자료 찾으실 때는 제미나이의 이 딥 리서치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초안 짜실 때, 초기 정보 얻으실 때는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형 AI가 똑똑하고 답변도 예전보다 훨씬 잘해주는 상태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챗GPT가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AI를 활용을 하실 때는 논문을 찾아달라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학술 정보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훨씬 이러한 부분보다 재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성형 AI가 물론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고질적인 한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건 최신 버전에서 그 검색을 돌린 건데도 아무리 최신 버전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을 했더라도 이 문제는 AI 생성형 AI 구조상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운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한테 검색식을 물어볼 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메쉬를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검색 기법들 아니면 에러가 발생하는 검색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검증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식 베이스가 없다면 지금 AI가 알려주는 응답으로만 연구를 합성하신다면 연구 활동에 바이어스가 생기거나 혹은 중요한 문헌을 놓쳐서 방향이 또 달라질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메쉬 용어라든지 검색 기법, 검색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 교수님들께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펀메드 검색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키워드 선정을 하실 때 속도를 줄이실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동의어, 유의어 이런 자연어를 넓게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활용하셔서 음,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면 키워드 선정이나 검색식 설계의 초안을 또 잘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키워드 결정이나 검색된 논문의 검증은 반드시 사람이 펀메드에서 직접 해야 된다라는 점이 오늘 교육에서 말씀드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교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